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선수단 내부의 가족적인 분위기, 서포터즈와 선수들의 끈끈한 관계, 구단 직원과 또 각종 지원 스태프들과도 수평적인 문화, 이 모든 것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토트넘 호스퍼의 구단 문화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호스퍼에 있으면서 연출했던 효과였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위기 그리고 이러한 축구 클럽의 문화는 손흥민 선수가 입단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클럽 로스앤젤레스 FC의 특징이 됐죠. 손흥민 선수가 남긴 이 아름다운 유산을 토트넘은 채 반년도 유지하지 못한 채 역대 최악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풀럼과의 2025-20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한 뒤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를 향한 토트넘 서포터즈의 욕설과 야유가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토트넘의 베테랑 풀백 페드로 포로가 토트넘 서포터들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공개적으로 충돌했으며 토마스 프랭크 토트넘 감독까지도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토트넘 서포터즈들을 향해서 비판 어린 메시지를 남기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단과 서포터즈의 관계가 역대급으로 악화됐다라는 이야기가 영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떠난 이후 토트넘은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토트넘이 왜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 만들어왔던 그 아름다운 유산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 영국 현지의 최신 상황, 실제 현지 상황과 반응까지 총정리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럼과의 경기 1대2 패배, 한 골차 패배이긴 했지만 경기 내용 졸전이었고 무엇보다 최근 계속해서 홈경기에 최악의 결과와 성과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다시금 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던 유명 매체 레스트워드 온 스퍼스는 당시 경기 현장 직캠을 통해서 페드로 포로가 루카스 베리발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제지하던 장면의 그 이유가 베리발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이후 토트넘의 서포터즈들에게 인사를 하고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하지 말라고, 팬들에게 인사하지 말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포로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는 팬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면서 인사하고 나가던 토트넘의 전통, 특히 손흥민 선수가 와서 만들어냈던 팬들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보내고 나서야 경기장을 떠나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은 채 터널로 나가면서 심지어 유니폼까지 거칠게 벗어 던지면서 구단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기 분명 토트넘 홈팬들의 야유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토트넘이 공식 경기 3연속 패배,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1대4 참패, 파리 생제르맹과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3대5 완패, 그리고 이번 풀럼전 1대2 패배까지 3경기를 모두 졌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부진한 경기력 속에서 2대2로 비겼죠. 이렇게 4경기 연속 무승인데다가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빼고 보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채시전 0대1 패배를 포함하면 5경기째 이기지 못하고 있고, 카라바오컵에서도 뉴캐슬을 상대로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조기 탈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 그래도 좋은 성적 속에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던 성적이 현재 13라운드 경기를 마친 이후 승점 18점으로 12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요. 물론 지금 상위권과 중하위권 팀들의 승점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한두 경기 또 이기면 10위권 내내지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반대로 하위권 팀들과의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번에 패배를 당한 풀럼이 승점 17점이기 때문에 풀럼이 다음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12위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토트넘이 그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 아래는 바로 강등권입니다. 물론 16위 노팅엄이 승점 12점, 17위 웨스트햄이 승점 11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토트넘이 이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난 시즌처럼 강등권으로 추락해 생존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경기력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진합니다. 무엇보다 런던 지역 라이벌 팀들, 런던 더비에서 연속된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홈팬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는 요인인데요. 첼시와의 홈경기 0대1로 졌는데 그 경기 0대1로 진 게 다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력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기록 보시면 첼시의 기대 득점값이 3.68골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4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었고, 실제로 빅찬스가 6개였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빅찬스가 단 하나도 없었고 기대 득점이 0.10골이니까 한 골은커녕 반골조차 될 만한 기회가 없었다. 슈팅 숫자 15대3으로 완전히 압도당했고 비카리오 골키퍼가 8번이나 선방을 했기 때문에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던, 실질적으로 3대0, 4대0 정도로 질 정도의 경기였고요.
아스날과의 경기는 히샬리송이 감각적인 장거리 슈팅으로 한 골을 만회했기에 망정이지 4대1로 진 경기, 사실은 5대0, 6대0까지 날 수 있었던 경기였으며 기대 득점도 1.93골 대 0.07골로 오히려 첼시전보다 기대 득점은 더 적었고 빅찬스도 아스날이 3개가 있었고 슈팅 숫자 여전히 17대 3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풀럼과의 홈경기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이 토트넘의 0.86골로 풀럼의 0.45골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토트넘이 3차례 빅찬스를 놓쳤던 과정에는 극도로 부진한 결정력의 문제가 또 한 번 드러나기도 했고 풀럼이 일찌감치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후 경기는 조금 더 여유있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쫓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했던 모든 것을 일찌감치 쏟아내야 했던 경기 흐름상 어쩌다 보니까 토트넘이 더 좋은 기록을 경격적으로 만든 거였어요. 슈팅 숫자 14대 7이었고 14개의 슈팅이 있었음에도 기대 득점이 한 골을 넘지 못했던 부진한 경기력이었고요. 실제 풀럼과의 경기는 이미 6분 만에 게임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 4분 왼쪽 사이드를 파고들었던 축구 에제의 돌파 이후 가운데로 밀어준 패스를 테테가 올라와서 슈팅하면서 선제골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오른쪽 풀백 페드로 포로라든지 중앙 미드필더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이 너무나 허무하게 선수도 놓치고 공도 빠뜨렸어요. 이 장면 보시면 베리발이 이 공을 왜 빠뜨렸지? 그리고 분명 이 슈팅, 테테의 슈팅은 수비수 우도기에게 굴절되면서 꺾였기 때문에 비카리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 실점의 책임은 비카리오에게는 없다고 봐야 돼요. 바로 앞에서 굴절된 공을 막긴 쉽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베리발이 왜 무너졌는지를 보시면 왼쪽 사이드에서 아치그레이와 포로를 베꼈던 2명 사이를 뚫고 나왔던 추쿠에제의 돌파를 1차적으로 포로가 너무나 쉽게 허용했다는 것. 여기서 베리발은 공이 바깥쪽으로 나올 거 생각해서 그쪽으로 따라갔는데 그렇게 비워낸 공간 쪽으로 패스를 딱 찔러 넣었던 추쿠에제의 판단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역동적에 걸린 베리발이 다리를 뻗어서 이 공을 막으려고 했지만 닿지 못했고 그렇게 프리 상황에서 오른쪽에서 올라온 풀백 테테가 자유롭게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것이 조금은 가운데로 쏠렸음에도 우도기를 맞고 굴절되는 행운이 따랐다. 그래서 이 장면은 문전에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꽤만 있었기 때문에 기대 득점값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토트넘의 수비 규율과 조직력과 수비 능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실점이었습니다. 이 장면 이후 2분 만에 충격적인 두 번째 골이 나오게 되는데요. 풀럼이 수비라인 최후방에서 공격진으로 뒷공간으로 길게 공을 때려 넣었어요. 하이라인 뒷공을 때렸던 롱볼을 풀럼의 라울 히메네스가 따라가서 이어받는 상황이었는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빠르게 뛰쳐들어와서 이 공을 처리하려고 움직였습니다. 이 공을 먼저 확보한 건 좋았는데 위험 상황이었고 본인이 압박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스로인으로 연결시키고 공을 내보내고 침착하게 정비하고 막아도 되는 것인데 이 공을 굳이 살려서 역습 공격 기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던 욕심이 위기를 자초합니다. 이렇게 걷어낸 공이 풀럼 선수에게 잘렸고 잘리자마자 윌슨에게 밀어준 공, 윌슨이 아직 비카리오가 골문으로 들어가기에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왼발 슈팅을 장거리로 그대로 때린 것이 빈 골문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비카리오의 잘못된 판단과 실책으로 인해 6분 만에 0대2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나오고 나서 토트넘 팬들은 비카리오를 향해서 경기 내내 야유를 쏟았고 그 야유 속에서 비카리오는 멘탈을 잡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물론 일찌감치 내준 2골 이후 토트넘이 총공세를 펼치면서 쫓아가려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대2로 한 골을 만회한 채 끝낸 것은 경기력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였다고 할 수 있어요. 전반 11분에는 사실 풀럼이 세 번째 골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비카리오의 펀칭이 또 한 번 아쉬웠고 흘러나온 공을 왼발 슈팅으로 추쿠에제가 때렸을 때도 토트넘 미드필드 라인의 수비가 부실했습니다. 이 공이 빠져서 그대로 골문 구석으로 날아갔는데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기 때문에 토트넘이 3대0이 안 될 수 있었어요. 이 골이 들어갔다면 3대0, 4대0까지도 충분히 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후반전 들어서 토트넘이 한 골을 만회하면서 1대1로 졌는데 이 장면 베리발이 오른쪽 사이드로 잘 넘겨줬고 조금은 느슨하게 경기하던 풀럼이 빠른 타이밍에 하프바리 슈팅을 때린 쿠두스의 원더골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쿠두스의 슈팅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 슈팅 자체도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이건 내줄 수밖에 없는 골이긴 했어요. 그나마 토트넘에서는 쿠두스가 경기력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좋았다거나 어느 정도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쿠두스마저 없었다면 토트넘은 정말로 지금 강등권 경쟁을 해야 할 정도로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이 처참합니다. 손흥민이 떠난 이후 토트넘의 선수단이 막장 사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경기 후 비카리오를 향한 야유, 그에 대한 토트넘 선수들의 반응도 컸던 것인데요. 토트넘 팬으로 유명한 영국 런던 거주 에이전트인 폴 오키프는 일부 팬들이 너무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응원해줘야 될 서포터들이 욕설을 하는 게 경기력에 도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폴 오키프가 상황을 좀 봐라. 비카리오의 그 플레이는 완전히 광대짓이었다. 그건 조기 축구에 나올 법한 실수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 그런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욕먹어도 싸다. 반대로 토트넘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면 다시 큰 응원을 해주고 또 축하해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을 비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는 건 응석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사이먼이라는 팬은 물론 초반 그 장면 직후의 실망감 때문에 야유를 보내는 건 이해하지만 골이 나온 이후 몇 분 동안이나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비카리오의 플레이에 야유를 보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러자 폴 오키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면 하나를 떠나서 비카리오가 본인이 사과하고 미안해했으면 모를까, 그 장면의 실책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토트넘 서포터들이 더욱더 비카리오에게 욕설을 보이는 것이다. 과거 후이비에레가 그렇지 않았느냐, 자기가 실책해놓고 동료 선수들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팬들이 싫어하지 않았느냐, 비카리오도 그런 행동 때문에 더 욕을 먹은 거라고 디테일하게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토트넘 선수들이 남 탓하고 내로남불하고 응석 부리고 그러면서 경기력적인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토트넘 팬들로부터 굉장한 혐오감을 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기 내내 우리 팀의 골키퍼에게 욕설을 보내고 야유를 하는 것은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볼 수 있고, 실제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한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팬들이 비카리오가 실점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비카리오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보낸 부분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은 진짜 토트넘 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동안은 분명히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것이 팬들의 역할 아닙니까?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야유를 보내도 괜찮아요. 지고 나서 경기가 끝났을 때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중에 야유하고 응원 안 해주면 우리 선수들이 힘 못 내고 더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토트넘의 경기력, 이 하루가 아니라, 이 한 경기가 아니라 올 시즌, 올해 들어서만 벌써 리그 홈 경기 10번이나 졌고 홈팬들 앞에서 특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홈팬들이 더 열받은 것이죠. 아직 브렌트포드 리버풀과의 홈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두 경기의 홈 경기 패배도 유력하기 때문에 역대 한 시즌 홈 최다 리그 패배 경기가 올 시즌에 기록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페드로 포로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 베리발에게 팬들한테 인사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자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올렸는데요. 축구라는 것이 감정을 떼려야 될 수 없다. 축구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언제나 실수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팬들이 나의 동료들에게 했던 그 욕설과 무례한 발언들을 참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 순간 나도 그런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경기 후에 좌절감과 그런 모욕감을 느끼면서 그런 행동을 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6개월 전 우리가 유로파리그 그 우승을 했을 때, 리그에서 정말 부진했고 강등위까지 갔을 때도 결국에는 결실을 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되새기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다. 진짜 토트넘 팬들에게는 사랑을 보낸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야유했던 팬들은 진짜 팬이 아니라고 항의한 것인데요. 즉 그 팬들에게는 또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그걸 보자 온라인상의 여러 토트넘 소셜 미디어 채널, 토트넘 팬들, 인플루언서들은 포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그런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포로가 올린 이 글은 현명하지 못했다. 그는 인간적인 면을 강조했지만 축구 선수로서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최근에 1년의 엉터리 경기력을 보여줘놓고 팬들을 달래기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 먼저 잘못한 것부터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 토트넘 미디어 채널도 페드로 포로, 당신이 우리 팀을 떠나도 우리 팬들은 오랫동안 여기에 남을 진짜 팬들입니다. 우리야말로 토트넘입니다. 너는 잠깐 이 팀에 거쳐가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진짜 팬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사과를 하고 더 잘하는 유산을 남기든지 아니면 이렇게 뻔뻔하게 엉망진창 경기를 계속 하든지 선택해라라면서 사과를 촉구한 것입니다. 일단 이날 야유를 받은 비카리오 본인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본인의 실책을 인정하면서 야유를 받는 것, 홈팬들이 야유를 하는 것도 축구의 일부이다. 저 역시 이제 나이도 있고 성숙해졌고 이런 관중석의 분위기에 흔들려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팬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라며 선수는 선수로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날 경기에서 침착함과 냉정함이 부족했다라면서 오늘 패배 뼈 아프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잘하겠다라고 그나마 침착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가 소개한 기록에 따르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 풀럼전 경기 올해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10번째 패배로 1994년과 2003년에 이어 최다 패배 동률이며 남은 두 경기에 그 기록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홈에서 승점 14점밖에 얻지 못했는데 이 기록은 강등된 팀을 제외하고는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 가장 낮은 승점 기록이고 두 번째로 낮은 웨스트햄보다도, 정말 부진한 웨스트햄보다도 승점 6점을 홈에서 덜 얻은 충격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이 홈에서 이긴 팀은 3팀뿐인데 그중 한 팀인 사우스햄튼은 승점 12점으로 강등됐고 맨유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15위로 끝난 팀이기 때문에 또 홈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프리미어리그 강등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경기 내용조차도 지난 12개월 동안 토트넘이
홈 경기 상대팀보다 슈팅은 37개, 유효 슈팅은 27개를 허용하면서 경기 내용이 완전히 밀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풀럼과의 경기 6분 만에 0대2로 끌려갔던 것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홈 경기 사상 2골을 내준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불명예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첼시, 팰리스, 풀럼 등을 상대로 한 홈에서의 런던 더비도 4연패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 핏브룩 기자 역시 이러한 관중들의 야유는 단발적인 그 사건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서서히 쌓여왔던 좌절감이 폭발한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면서 꾸준히 이 분노가 쌓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문제가 선수들을 향한 것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팀을 잘 못 이끌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시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해 나왔던 그 비판과 비난이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난 이후에도 지속되자 이제는 선수들의 문제다. 팬들이 돈을 많이 지불하고 티켓을 사서 왔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경기로 보고 있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선수들을 향한 이 비난은 3년 전 다빈손 산체스의 극도의 부진 때, 연속된 부진 때 팬들이 나왔던 비판과 야유만큼이나 크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지금 선수들과 팬들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에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전 토트넘 감독 팀 셔우드는 선수들이 잘못했다. 팬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팬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날 경기장에서 경기를 본 모든 토트넘에 관련된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돈을 냈고 즐기려고 왔고 이기는 걸 보러 왔고 물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건 알고 있지만 팬들은 이 정도 불만은 충분히 표출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비카리오는 지난 시즌에도 팬들의 야유와 욕설에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화를 수주하려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적극적으로 말렸던 일이 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같이 팬과 선수 사이를 잘 만들어가고 또 중재하고 그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리더가 없다는 게 지금 토트넘의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카리오도 주장단의 일원이고 로메로는 주장인데 주장으로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도 남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국의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는 더욱더 충격적인 보도를 하면서 토트넘 팬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첼시와의 경기를 끝내고 나서 서포터들과 선수단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도 정말 대응하자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팬들의 마음을 잡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미팅이 있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풀럼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경기를 마치고 나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나가지 말자. 우리끼리 하프라인에 센터서클에 모여서 함께 으쌰으쌰 하고 그냥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로 있으면서 주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팬들에게 항상 이기든 지든 어떤 욕설이 나오든 앞에까지 가서 인사하고 나오던 그 문화를 완전히 폐기해버린 결정이라는 것이죠. 이 결정이 나오자 토트넘의 팬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미치 프레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경기도 졌고 쓰레기 같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팬들이 짜증낼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 클럽 그냥 다 청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 선수 다 벙치해야 되나?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축구 전문 소셜미디어는 결국 지금 토트넘의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비범하고 특별한 월드클래스 선수 그들의 분전과 분투가 토트넘 팀 자체 다른 선수들의 평범함을 가려왔다. 정말 문제가 산재했었는데 그거를 가려왔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국 떠났던 것, 케인이 결국 떠나게 됐던 것은 그들을 지원해줄 만한 제대로 된 선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을 이제 영국 현지에서도 알게 되는 것이고 케인도 사실은 골을 넣어야 되는 선수의 플레이메이킹을 했고 손흥민 선수도 케인이 떠난 이후에 골을 넣는 시기가 있었지만은 경기가 안 풀리고 게임메이커가 없으니까 본인이 게임메이커를 해야 됐고 전술적으로 희생하는 역할을 해야 됐잖아요. 그럴 선수를 영입을 진작 잘 해서 선수단을 잘 리빌딩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결국 손흥민 선수까지 떠나고 나니까 드러났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이 떨어져 보이고 골을 못 넣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못해서 에이징 커버가 와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겁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는 그런 경기력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팬들 앞에서 경기 시작 전에 킥오프 전에 팬들이 원정 경기에도 오면 그 앞에 가서 허드를 하고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하고 인사하고 함께 파이팅했던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었죠. 토트넘 전문 미디어 채널인 스포츠 익스프레스 역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되자마자 케인이 떠났을 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결속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행사를 만들었던 이 문화를 만들었던 이유를 또 소개했던 것을 소개하면서 이게 바로 캡틴감의 모습이다. 진정한 주장감의 모습이다라면서 찬사를 보내고 고마워했던 토트넘 팬들의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판 말씀드린 그 에이징 커브 논란 속에 지난 시즌 조금 부진했다고 그게 부상 문제와 팀의 문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문제, 동료 선수의 기량 문제였는데 손흥민 선수를 지적하면서 팔아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했던 그 토트넘 팬들이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떠난 이후 더 전국 생산한 선수를 영입했지만 그 선수들도 더 못한다. 히샤이성도 애초에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데려온 공격수인데 지금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콜로무아니는 그나마 좀 잘하고 있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만큼의 결정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마티셀이 실패했다는 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오도베르도 마찬가지이며 존스는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이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에 7번을 주면서 가장 큰 이적료를 지불했던 차비 시몬스는 그야말로 최악의 부진을 갖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 내 최다골 히샤이성이 6골이고 수비수인 반더벤도 6골,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인 팔리냐가 4골이에요. 토트넘의 공격진들은 거의 제대로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 현지에서도 시몬스가 7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시몬스가 토트넘에 와서 17경기 동안 골이 없다. 손흥민 선수 다시 토트넘에 와서 7번 등번호 달고 띄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즌 부진했다는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 공식 경기 11득점 11도움이었잖아요. 전술적인 제약성, 부상,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록을 만든 것을 보면은 부진했다고 지적한 손흥민 선수의 그 경기력조차 올 시즌 토트넘의 공격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일찌감치 메이저리그 사커 일정을 마치면서 12월 말 토트넘을 방문해서 토트넘의 홈팬들, 현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경기 12월 21일 리버풀과 경기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전까지 토트넘의 홈 경기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이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경기장에 갔을 때 토트넘 팬들은 더욱더 손흥민 선수를 그리워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당장 12월 3일 수요일 새벽 5시 15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도 패배한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프랭크 감독의 친정팀인 브렌트포드와 12월 7일 일요일 0시 리그 홈 경기도 이기지 못한다면 프랭크 감독이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경질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뒤 이어질 노팅엄전, 리버풀전, 팰리스전에 이르기까지 솔직히 이 앞에 있는 5차례 리그 경기 토트넘의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과연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홈 경기 방문 전에 분위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이어질 토트넘의 모든 경기들, 주요 경기들 한준TV가 직접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입중계로 지켜보면서 상황 지켜보고, 손흥민 선수의 감격스러울 홈 경기 방문 행사도 경기가 확정되면 바로 전해드리고 그 현장도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한국인 해외파 선수들의 모든 소식,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챔피언스리그와 유럽 주요 리그의 최신 소식, 정확한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